8월 1일에 전해드리는 테슬라의 50번째 영상은 AI 데이를 앞둔 테슬라의 주가 예측, 그리고 분석, 그리고 AI 데이를 앞두고 미주놀은 테슬라의 물량을 줄여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함께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8월도 힘차게 렛츠 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50번째 영상이고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했다시피 8월 19일 이제 딱 18일 남았죠. 18 테슬라의 AI. 자, 테슬라의 이 AI 데이를 앞두고 그리고 지난번 49번째 영상에서 다뤄드린 몇 가지의 호재로 인해서 최근 테슬라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장이 그닥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테슬라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모양새인데요. 테슬라의 주주들 다시 한번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600불 초반이라든지 심지어 600불이 깨졌을 때는 700불만 올라서라. 그러면 무조건 판다. 팔고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판다. 그런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687불이거든요. 13불만 더하면 700불입니다. 생각이 좀 바뀌죠. 700불 넘으면 더 갈 것 같은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미주놀은 주식 리딩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테슬라의 물량을 줄여간다고 한들 뭐 그것이 여러분의 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이미 아시겠지만 뭐 캣디를 비롯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는 데이브 같은 경우도 테슬라 좀 많이 팔았죠. 다 팔지는 않습니다. 물량을 좀 줄이고 또 600 밑으로 내려갈 땐 또 잡고 하는 모습인데 저희 미주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AI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의 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영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테슬라에 대한 매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셔도 본인 결정임을 잊지 마시고요. 자, 문득 저는 이런 결정을 함에 앞서서 저희 스태프들과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2010년 어느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자, 201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폰 4는 그 기존의 모델인 아이폰 3S죠. 3G. 그쵸? 3S. 전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디자인, UI라 그러죠. UI 디자인.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그 페이스타임, 그쵸? 이게 가능한 그 기능이 있었고, 뭐 디자인으로 보나 기능으로 보나 정말 아이폰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자, 아이폰 결함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아이폰 유저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폰 4를 갖다가 딱 윗부분을 손으로 잡았을 때 이 바가 시그널 바가 쭉 줄어드는 결함이 생겨난 겁니다. 안테나 전파 수신 불량이죠. 자, 이 기사 지금 보이시죠? 2010년 그쵸? 줄라이 4에 나왔던 2010년 11년 전이네요. 근데 저는 이때 제가 이때 이제 이 아이폰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 시선을 잡아 끌었던 것은 이런 결함보다는 이거에 대처하는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잡지 말고 거기 잡지 말고 밑에 잡고 전화해라. 그러면 안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배짱 좋게 이야기하는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는 다 헐. 저는 그 배짱이 참 존경스러웠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시그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시그널을 표시하는 바의 문제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문제 때문에 이 아이폰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에 견줄 만한 경쟁적인 모델들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렇죠? 갤럭시 뭐 S 뭐 정도였는데 아이폰에 비하면 택도 없었죠. 문득 저는 이 아이폰 4의 이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각이 났을까요? 테슬라 AI 데이를 앞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무튼 풀어가려고 하는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AI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거고요. 저 아이폰 시그널 아이폰 4의 시그널 문제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좀 불편함의 문제에서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테슬라 지난 49번째 영상에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죠? 테슬라든 팔란티어든 스퀘어든 우리는 보보습,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도 극과 극의 리포트,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리포트를 항상 극과 극의 리포트들을 보면서 노이즈는 좀 걸러냈지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네거티브 리포트들도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웨이모라고 혹시 아십니까? 웨이모?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오토파일럿의 기능인데요. 자, 이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 라이다를 적용한 자율주행 기술인데 미국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이 웨이모 사람이 없는 웨이모 자동차를 통해서 택시 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된 것 같아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격 통제팀이, 그러니까 웨이모 원격 통제팀이겠죠. 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컴퓨터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마다 즉시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고 있다가 공사용 빨간, 이제 사진 보이시죠? 공사용으로 놓여있는 빨간 삼각불 몇 개가 앞에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 웨이모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 공사용 삼각불이 몇 개로 차로 이 앞에 딱 쓰면서 차가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공사용 판이니까 비켜가면 되겠다 하지만, 자, 이 웨이모 눈에는 이게 사람인지 이게 멈춰서 해야 될 어떤 뭔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면서 딱 차가 멈추게 됐고요. 결국 뒤에서 차들이 빵빵빵빵 거리는 일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이 팀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개입하면서 그 일대에 차가 마비되는 소동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얼바인에도 보면은요, 시시때때로 구글 맵 업데이트하는 차들이 계속 굴러다녀요. 계속 촬영을 하면서 그게 단지 지도 맵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 자율주행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이죠.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게 얼마나 큰 먹거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구글도 총력을 기울이는 거거든요. 가장 발전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의 웨이모 역시 시스템의 오작동과 높은 운영비로 인해서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미국, 현재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긍정적인 영상과 부정적인 영상을 저희가 일전에 올려드린 적이 있죠. 미주놀에서. 그쵸? 오토파일럿의 사고 영상, 오토파일럿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지만 사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영상, 두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오토파일럿의 긍정적인 영상의 조회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다시 저는 알고 있죠. 그걸 보면서도 역시 테슬라 주주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2020년 작년 7월에 테슬라에 대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일 안에서의 제한이긴 하지만 독일 국가 안에서는 더 이상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영어로 full self driving입니다.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자, 독일의 맨헨 법원이 빵빵빵 하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테슬라가 홍보했어온 이 명칭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심어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테슬라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악재였습니다. 비록 이 금지 판결이 독일 내에서만 유효하지만 독일은 아시다시피 유럽 최대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본사를 미국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베를린 공장을 계속 짓는 이유도 독일과 유럽 시장을 중국 다음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한 전략이거든요. 자, 이런 결정이 내려진 뒤로 일론 머스크도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저 이름일 뿐이다. 아니 오토파일럿이 위험하다면 그럼 아우토반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 아우토반 아시죠? 독일에 있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그럼 아우토반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아우토반의 그 아우토는요 독일어 아우토반이거든요. 아우토는 자동차, 오토모빌의 준말이고요. 오토파일럿의 오토는 오토매틱의 준말이기 때문인데요. 즉 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자동차 고속도로로 부르는 것과 자율주행을 할 수 없는 장치를 자율주행 장치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라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당시 일론 머스크가 발끈하면서 반박한 논리를 뒤집었죠. 이게 말이냐? 말걸리냐? 하면서. 그러면서 테슬라는 제품 주행서에 주행 중 운전대를 놔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공식 웹사이트에도 오토파일럿 기능이 자동차를 자율주행처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운전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다음에 운전대를 놓고 운전하는 것, 졸고 있는 모습, 자는 모습, 뒷좌석에 건너가 노는 모습,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자, 뭐 일론 머스크의 좀 괴짜스러운 모습을 감안하더라도요. 일론 머스크는 단지 이것은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근히 그가 이런 위험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2019년 미국에서는 10대 커플이 주행 중인 테슬라 안에서 성행위를 하며 영상을 찍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런 농담을 올렸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애초에 상상했던 것보다 쓰임새가 참 많네요. 그러면서 shouldn't that seen to coming, seen it coming. 여러분 이 coming이라는 뜻이 영어로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게 성행위에서의 그 사정을 뜻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의 두 번째 트윗이 성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더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머스크의 빠들은 재밌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언론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오토파일럿 앞에서 자, 이 테일러의 CEO가 저렇게 가벼운 농담과 트위치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요. 이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테슬라를 정말 물어뜯어 제끼는 언론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 달 뒤에 실제 테슬라가 트럭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15세 소년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들이받았던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15세 소년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트럭을 들이받았던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주행 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트럭을 들이받기 전에 감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악을 하게 되고요. 이 10대 소년은 운전사의 아들이었는데 2021년 현재 유족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 소송으로 인한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사망 사고는 도로의 누구나 이 설익은 기술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에 그토록 많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지만 그는 아예 완전 자율주행 기능까지 끼어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셨죠? 2021년 현재 최신 모델을 구입할 때 자, 1만 달러, 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매월 199불, 200달러씩을 내면 이 기능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마케팅, 세일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즉 테슬라를 굉장히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을 미리 팔고 있는 사기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론 머스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래와 같은 컨디션, 조건을 붙여서 자율주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완전한 주의를 필요로 하며 운전대를 두 손으로 잡고 어떤 경우든 운전의 주도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기능이 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즉 스스로 미래에 가능할 거라는 전망으로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시스템에 완전 자율주행 이름을 붙여 파는 게 과연 여러분 테슬라의 마케팅이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걸 들어서 테슬라를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광고를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이미 그때 일론 머스크는요. 자율주행의 기술이 90%는 완성됐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면서 3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뻥쟁이 그러면서도 아니야 일론은 가능할 거야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 2014년에 완전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즉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그는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을 향해 1년 내에 운전자가 아무런 기계 조작을 안 해도 스스로 하이웨이에서 달리는 차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공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2년 안에 완성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큰소리칩니다. 그리고 1년 뒤 2016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2년 안에 완성할 수 있다고 다시금 확인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계속 2년 안에 죄송합니다. 욕이 아닙니다. 향후 2년을 계속 반복하지만 2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인공지능 학회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가 또 2년 안에 완전 자율 자동차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기술의 무한한 꿈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2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를 향해는 늑대소년이라는 닉네임이 서서히 따라붙기 시작하고 뻥쟁이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죠. 하지만 2년 뒤인 2019년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 자동차가 올해 안에 완성돼 내년 말에 고객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누구와의 인터뷰였냐면은 캐시 아크의 캐티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데요. 올해 안에 라는 말이 나오자 이 테슬라의 투자자들과 테슬라의 고객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머스크는 올해 안에 출시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작년 10월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머스크는 올해 안에 5단계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가 나온다고 발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2년 안에가 올해 안에로 바뀌는 모양새였는데요. 문제는 테슬라 기술진들이 캘리포니아 주당국에 보낸 비공개 서신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서신에는 테슬라 공학자들은 머스크의 약속이 현실성이 없다. 현재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이 2단계 수준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요. 2단계는 사람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해야 하는 운행 보조 단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기술의 수준입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머스크도 더 이상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2021년 7월 드디어 트위터에 글을 남깁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9 베타는 곧 나온다면서도 일반 자율주행은 참 어려운 문제다. 현실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어렵다는 건 지나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일종의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지만 이미 주가가 사상 최대를 찍은 테슬라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올 초 900불까지 올라갈 때는요. 해명할 게 많은 발언이었지만 언론 역시 이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S&P 500에 편입된 이후에는 더욱더 테슬라가 성장주가 아니냐, 뭐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상당히 우세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2020년에 테슬라 회사에 두었던 공식적인 홍보부를 해체해버립니다. 와우. 그리고는 유일한 소통수단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생각나죠? 자, 일론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글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인정한 뒤에도요, 불완전한 장치에 붙은 잘못된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이 시간에도 테슬라 자동차는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착각을 단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로안전보호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자, 이러한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데요. 협회는 2천여 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즉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뒤에 운전대를 놓거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휴대폰을 사용해도 괜찮느냐라는 질문에 33명이 오토파일럿 키면 그래도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하게 되고요. 2021년 발간한 협회의 추가 보고서는 보조 시스템에 익숙해질수록 부주의한 행동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운전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부적절한 운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런 위험한 행위의 빈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협회 연구자들은 운전자들에게 4주간의 운전보조 시스템을 쓰도록 한 후 첫 2주와 나머지 2주 사이에 운전 형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관찰을 했는데요.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즉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행위가 275%나 증가했고요.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행위는 889%가 증가했고요. 운전 중 전화기 조작이 497%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보조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널리 알려져 있게 됩니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인식하지 못해 들이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트레일러를 하늘로 인식해 바퀴 사이로 파고 들어간 뒤에 사망한 운전자를 싣고 한동안 자율주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테슬라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공지능 개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대답만 내놓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점을 주지 못하고 있죠. 작년에 해커들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얼마나 외부 조작이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테이프 하나를 붙여 테슬라를 35마일 제한 도로에서 85마일로 달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도로에 있는 이 표지판, 속도 제한 표지판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35를 3자를 갖다가 띵띵해서 8자로 바꿨더니요. 갑자기 테슬라가 2배의 속도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토파일럿이 인식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2021년 7월에는 테슬라가 자랑하는 첨단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하늘에 뜬 달과 신호등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테슬라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였는데 알고 봤더니 하늘에 뜬 달을 황색 신호등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고요. 차가 계속 소행을 계속했는데 달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심지어 버거킹 간판을 적색 신호등으로 보고 테슬라가 멈춰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평가로 알려진 컨슈머 리포트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사람이 그냥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오토파일럿에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켜고 운전할 때 차가 거칠게 추월하고 끼어드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뒷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끼어들거나 차 간격이 좁은데도 무리하게 끼어든 뒤에 브레이크를 밟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컨슈머 리포트는 오토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요약하며 운전 보조 기능은 운전자를 도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오토파일럿 기능만을 믿었다가 끔찍한 사고가 계속해서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테슬라의 데일리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22일 날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였거든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 8월 19일 테슬라 AI 데이를 앞둔 테슬라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배터리 데이 때 사실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그게 주식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배터리 데이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에 갇히고요. 테슬라가 살아난 것은 이 배터리 데이 성공적인 런칭이 아니라 바로 3개월 뒤에 발표된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호재로 인해서 날아간 거였거든요. AI 데이인 8월 19일이 돼봐야 자 테슬라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AI의 실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오르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은 그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저는 그닥 이번 테슬라의 AI 데이가 작년의 배터리 데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미즈널 스텝에서는. 그래서 AI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는 당분간 오르겠고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700을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AI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미즈놀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물량을 줄여가기로 일단 끊고 한번 스윙 전략으로 끊고 뭐 그 후에 날아가면 저희가 박수 쳐드리면서 다시금 눌림목 있을 때 들어갈 거고요. 뭐 폭락을 하게 되거나 횡보할 때는 다시금 저점에서 잡는 전략으로 갈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의 이러한 것은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테슬라는 또 애정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50번째 영상이 될 때까지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저희가 설명했던 이 영상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정리해본 의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약 2주가 좀 넘죠. 한 18일 정도 그쵸? 동안 2주간 동안의 테슬라의 움직임 속에서 좋은 성투 매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이러한 분석과 예측이 빗나가서 정말 예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놀라운 AI의 기술력이 테슬라의 AI 데이 때 발표가 되기를 원하고 저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그동안의 부진을 뚫고 800, 900, 1000불 위로 껑충껑충 날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즈놀이 맞췄다가 아니라 저희의 예상보다도 테슬라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저희는 더 테슬라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 자료를 주었던 많은 자료 제공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즈놀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웨이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 3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1000만원 가지고 800억을 만드는, 만불 가지고 8천만불을 만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 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미주놀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